국무총리가 그렇게 담화 발표를 하고요. 예. 장관 두 사람을 뒤에 병풍으로 세우고 또 바로 그 다음 날에 검찰이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생쇼를 한 겁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다음에 예.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 같은 것이 궁금한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자금으로 이제 던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대선 때 돈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아마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전현직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성완종 씨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오늘은 성완종 리스트와 무너져 내리는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석진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청와대 기류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당에서 직무정지 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예상보다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당황하기도 하고 내심 좀 불편한 표정도 있습니다. 너무 좀 이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공식적으로라도 네네. 총리를 좀 사퇴시키는 것이 옳겠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합니까?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류가 아직 뭐 물론 참모들 개인적인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라도 기류는 어쨌든 수사가 진행된다니까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 일단 공을 대부분 일단 검찰에 넘긴 채 뭐 유구무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국회에서 지금 대정부 질문 진행하고 네. 있죠. 이완정 총리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나요? 이완구 총리가 뭐 오늘 또 사흘째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황이 계속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뭐 비타 500 상자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갔다. 이런 네. 증언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나요? 이미경 의원 등이 이제 계속 몰아붙였거든요. 거짓말한 거 아니냐. 잘 모른다더니 23번이나 만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돈을 전달한 3천만 원 현금으로 비타 500 박스에 넣어서 전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사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퇴할 생각이 네, 없다. 그런 소리인가요? 전혀 지금 오히려 좀 강한 톤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마치 이제 검찰 수사가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마치 야권까지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듯한 물타기죠. 예. 네, 그런 분위기고요. 예. 아무튼 그 현금 3천만 원을 비타 500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갈 수 있느냐. 뭐 이래서 기자들이 아침에 비타 500을 한 상자 사러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김석기 기자 혹시 실험 네. 같은 거 해보셨나요? 아침에 저도 비타 500을 2병이나 마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 박현철 기자가 아침에 이제 그 3천만 원 현금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찾아가지고 네. 거기다 실제로 넣어봤답니다. 넣어봤더니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채워졌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채우면 5만 원권을 채우면 적어도 한 7천만 원은 들어가겠다. 아무튼 3천만 실험을 원이 해봤답니다. 네. 비타 500 박스에 충분히 들어가도 들어간다. 남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다음에 예.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 같은 것이 궁금한데요. 예. 공식 행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요즘 표정이 어떻습니까? 밝지 않죠. 근데 뭐 이 표정으로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모들 전체가 그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일단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도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사건의 실체가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청와대도. 사실 보도가 추가로 더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돼야 대응책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울 텐데 그게 일단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표정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건 없습니다. 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도 이제 민경욱 대변인 통해서 했고요. 네. 자, 4월 16일 세월호 1주년에 과연 꼭 남미순방을 떠나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 국무총리 사퇴론까지 나오고요. 국정이 사실상 예. 마비 상태에 있는데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대로 떠나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시간이 공개될 텐데 네. 지금 출국 전날까지도 정확하게 몇 시에 출발하는지 뭐 내부적으로 엠바고를 걸어서 가르쳐준다는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전혀 출발 시간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오전 중에
외부에서 추모와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고 곧바로 떠날 것 같습니다. 일단 떠나긴 떠난다는 거죠. 예, 예, 우리 그렇습니다. 석진환 기자도 출장을 가시나요? 예, 동행합니다. 네, 남미 순방하면서 생생한 표정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돌아와서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임석규 기자가 조금만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리스트 내용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폭로하고 있는 송환정 씨 인터뷰의 내용 네. 간단히 간추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여권의 실세 8명, 그 중에서 7명은 한결같이 친박 핵심 실세들이고요.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만은 많게는 7억 원, 적게는 1억 원을 송환정 전 회장이 전달했다는 거고요. 네. 또 그 경향신문 녹취록에서는 이제 이완구 총리에게도 3천만 원을 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예민한 폭발력 있는 사안이 뭘까요? 일단 세 가지가 다 폭발력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완구 총리 문제, 네. 그 현직 총리가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돈을 전달한 정황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총리 거치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뜨거운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전달했다는 1억 원인데요. 이거는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달자가 사람이 있죠. 시인을 하고 있죠. 윤승모 원로뉴 출신인데요. 전 경남기업 부회장. 이 사람이 지금 검찰이 지금 출국 금지를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군요. 곧 드러나겠군요. 예, 그럼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다른 리스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저것도 사실이겠구나 이렇게 믿을 가능성이 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선 자금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의원 이 세 사람한테 이제 7억 원을 대선 무렵에 전달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자금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직은 진전이 별로 없죠?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는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출국 금지가 되고 있고 곧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홍문종 의원한테 전달했던 대선 자금 문제가 나중에 가면 가장 예민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어쨌든 이번 수사의 포인트도 검찰이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나 예를 들어서 이완구 총리한테 전달했다는 내용보다 오히려 그 홍문종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대선 자금 부분을 어떻게 규명할지 사실 그게 저는 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핵심 이런 생각이 포인트인데 듭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안 나왔어요.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죠. 지금 메모와 리스트 녹취록도 있지만 지금 USB 32억 원에 대한 USB 자료를 지금 검찰에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남기업의 한 측근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환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과거 정부에 대한 무리한 기획 사정을 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네.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은 그 이완구 총리가 예전에 대국민 담화를 했던 톤과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의 그 근본적인 비리의 제목, 뿌리를 찾아내서 그렇죠. 그 비리 덩어리를 드러내라 이런 측면이 거겠죠. 있고 이제 검찰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검찰이 포스코라든가 이미 수사를 쭉 방위산업 비리라든가 네. 이런 쭉 진행이 되어 왔던 사안인데 지난해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다가 했던 거를 총리가 이렇게 묶어서 이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거든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장 드라이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사실 거대한 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한 지가 꽤 됐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정부패 척결 같은 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그렇게 담화 발표를 하고요. 예. 장관 두 사람을 뒤에 병풍으로 세우고 예. 또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국무회의에서 강한 발언을 하고 또 바로 그 다음날에 검찰이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이 비리 척결하겠다고 하는 총리가 지금 수사 대상 1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 때 저희가 지켜봤듯이 이완구 그 총리 자체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점들이 꽤 많았었고 결국은 이것도 이 박 대통령의 그 인사라든가 정부 국정 운영하는 그런 철학의 문제와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석 기자는 이완구 총리하고 상당히 취재원과 기자로서도 좀 가까운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자민련 국회의원 할 때도 지금과 어떤 특징 같은 게 좀 나타났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완구 총리가 이제 자민련 재선 의원 시절 때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 경찰 출신으로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추진력도 강하고 굉장히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원내대표 시절에는 그런 원래 성질을 좀 죽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정 드라이브 자체가 좀
잘못 끼워진 단추다. 네. 원래 이제 사정을 하면 조용히 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무슨 사정 예고제를 하듯이 대대적으로 사정을 하겠다 무슨 담화문 발표 생쇼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단이 난 거죠. 자, 석진환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대선 때 돈을 받는다는 것을 물론 받았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돈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다만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글쎄요. 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짐작을 하는데 놔뒀다. 뭐 이럴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자기들이 이제 그냥 쭉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든가 뭐 이렇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박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관리하거나 사실 대선에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네. 들고 뭐 이런저런 사실 자기가 모르게 뭐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가능성들을 놔두고 이제 나중에라도 뭐 또 전에 국정원 대서게임 사건처럼 나는 몰랐다라든가 뭐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돈 받은 거 없다 이렇게 나올까 봐 약간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랬을까요? 문제가 돼도 나중에 본인이 나는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측근 참모들이 알아서 돈을 만들어서 쓰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혹시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좀 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경선도 2007년에도 치러보고 뭐 2012년에는 경선이 별거 없습니다만 2007년이 굉장히 돈 먹는 경선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후보하고 한 1년 가까이 경선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박 대통령께서. 그런데 다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의원들이 쓰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 후원금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박 대통령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요. 석진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이 사건 처리 어떤 식으로 풀어갈까요? 특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 생각에는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할 것이다. 이 정권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다만 그 대선 자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대로 가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 자, 임석규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에게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면 돌파, 그리고 또 하나는 좌고 우면. 정면 돌파를 하려면 지금 총리를 교체해야죠. 지금 총리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민정수석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전에 그 신뢰를 잃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비서실장도 교체를 해야죠. 여러 가지 의혹 있는 사람, 자를 수 있는 사람 다 자르고 완전히 그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야만 그럴 때는 검찰도 대통령 의지가 강하구나 하고 제대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건 박 대통령이 못하리라고 본다. 그러면 좌고 우면 또 예전처럼 뜸들이고 뭉개고 그러다가 타이밍 놓치고 네. 그래서 여당에서 들고 일어나고 치고 받고 그러다 또 밀려서 여론에 또 밀려서 또 수습책 내놓고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밀려서 수습책을 그렇죠. 내놓게 예,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뒤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남미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필요하겠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로 나간다고 하니까 자꾸만 1년 전에 대화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하던 세월호 선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